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어제 이야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세금 잘 내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잘 내고 있어요. 다만 제 영상은 구독자분들이 최소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제나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심각한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 물가 상승률만 보고 물가가 낮다, 괜찮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을 포함하지 않는 부동산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를 쌓아가고 있고, 청년들이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서 일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러하고 부동산 매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면 달러가 급등하게 될 거고요. 붕괴되지 않으면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급등할 테니까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 고갈의 문제가 나오는 거는 국민연금의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이야기죠. 시스템 자체는 훌륭해요. 근데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잘못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는 거고,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거나, 또는 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래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면서 돈을 계속적으로 불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국민연금에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 위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절반 정도로 줄여버리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제 댓글에서 국민연금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거 받아들일까요? 내가 내는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평생 동안 받아가야 될 돈이 한 5천만 원인데 그거 2,500만 원 딱 제하고 2,500만 원만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은 받아들이실 거예요? 쉽지 않을걸요? 인구 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도 낸 돈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받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연금액을 절반으로 줄여버려요. 못 받아들이시잖아요. 대부분 난리 나요 그거. 실제 2011년이었나 그때 유럽이 터졌을 때 그리스가 연금 삭감액을 12% 제한했어요. 그때 그리스 국민들 데모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시위하고. 지금 국민연금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은 막상 자기들 주머니에 있는 거를 빼간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분명히 난리 날 겁니다. 자, 다시 청년들은 국민연금 요율을요 13%로 올려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재원 고갈로 인해서 30년, 40년 뒤에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데 정부에서 계속 돈을 불입하라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재원 고갈을 60년인가 그걸로 미루기 위해서 13%로 올리는 것 뿐이잖아요.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재원 고갈을 미루자. 그러니까 너희 젊은 층 너희가 아니라 그 밑에 세대, 더 젊고 어린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 만들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자. 동의하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재원 고갈 이야기 나오면은 보험료율 또 올리겠죠. 15%, 18%, 20%. 지금 유럽이 한 18% 정도 하고 있죠. 지금 국민연금 내고 40년 뒤에 받을지 말지도 모르는 그런 자금을 넣어야 되는데 소득 대체율을 72%로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 받는 돈이 40년 뒤에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상쇄할까? 그리고 그 돈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40년 전이면요, 엄마 아파트가 분양가가 34평 기준으로 2천만 원 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26억 하고 있어. 100배 올랐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그럼 지금 월급 300만 원 중에서 13%로 국민연금 40만 원 넣으면요, 40년 뒤에 4천만 원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되면 월급이 한 3억 원 된다라는 이야기죠. 최저 시급 기준으로 1988년에 500원인데
지금 최저 시급 기준이 10,000원 정도 해요. 20배 상승했죠. 그럼 국민연금 40만 원이 40년 뒤에 800만 원으로 받아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월급 기준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쓰이겠죠. 6천만 원 정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은 국민연금도 거기에 맞춰서 더 받아가는 구조죠. 그럼 지금 계산해서 나온 연금 고갈 수준보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더 빨리 고갈될 수도 있어요. 지금 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죠. 돈이 없으면 연금 수령액을 낮춰야지 정상인데 왜 세금을 넣어요? 그런데 이거를 신규 공무원 보고 연금 수령액을 줄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청년 공무원들이 일은 그대로 하는데 혜택은 줄어들으니까 계속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도 월급도 적은데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도 영위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지금 난미형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달러하고 부동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똑같아요. 부동산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인해서 이래도 집을 사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옛날에 부동산 몇 개 사놓으신 분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부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국민연금 똑같아요.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도 나중에는 재원 고갈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젊으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다른 국가와 또 비교를 하는데 유럽도 이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내고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14년에 그리스에서는 연금을 12% 삭감하기도 했고요. 정부의 적자가 갈수록 심해지면은 우리나라도 연금 삭감하지 않을까요? 그때도 과연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상위권이에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증가율을 보면은 상위권입니다. 계속 빚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터지면요, 대한민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될 거고요. 아니고 또 반대로 터지지 않고 부채로 계속적으로 국가를 끌고 가게 되면은 남미가 되거나 터키 같은 그런 국가가 되겠죠. 저도 국민연금 세금 다 냅니다. 다만 최소한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치인들과 국가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시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금투세처럼 정치인들하고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 나올 때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